오늘 한겨레 신문이 강하게 의혹 제기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진민 기자, 쿠팡이 오후 출근자들에게 오전조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 이런 의혹을 보도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한겨레 보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24일 오전에 처음으로 쿠팡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이제 굉장히 영업도 확장되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그런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오전조가 있고 오후조가 있고 심야조가 있다고 합니다. 물류센터에. 그런데 오전조에서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오후조에 알려서 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오후조한테 알리지 않아서 5시에, 오후 5시에 오후조가 다 나왔답니다. 근데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그 다음에 더 황당한데 다 복도에 불러 모아서 오전에 확진자가 나왔으니 다 이제 격리를 해야겠다, 검사 받아야겠다 이렇게 그때서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불러놓고. 그렇죠. 거리두기가 사실 방역의 핵심인데 오히려 다 불러 모아서 그 얘기를 했다는 거고 그런데 오전조, 오후조, 심야조가 근무 시간이 1시간씩 겹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업무 인수인계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얼마든지 동선이 겹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조에 알리지도 않고 또 오후조가 모인 다음에 다 모아서 복도에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쿠팡이 너무 좀 안일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오전조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정치 변호사님 네네. 한 하루라도 공장문 닫고 물류센터문 닫고 방역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일을 해보니까요. 피는 물보다 진한데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어요. 돈이더라고요. 돈. 그러니까 쿠팡이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을 갖다가 몰아놓고 일을 갖다가 시키고 했던 게 결국 효율성 때문에 그런 건데 감염법 예방법을 보면 이런 경우에 신고를 갖다가 그 보건소 등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경영자가. 만약에 안 하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일단은 그 오후조에서 실질적으로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감염이 된 사람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미.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그냥 이론적으로는 과실치상죄에도 해당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그 상해를 입는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이렇게 뭐 몸에 이렇게 이런 것도 있지만 질병에 걸리는 것도 있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 확실한 거는 그 확진을 갖다가 받은 그분이 확진자가 회사를 상대로 민사상에 손해배상 청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김정희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쿠팡 측의 반론도 있습니다. 오전에 확진자가 나와서 조기 조퇴시켰고 오전조를 3-4시간 문 열고 방역을 했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그래서 오후조를 출근시킨 거다라는 해명인데 전문가적으로 봤을 때 이 해명이 타당하십니까? 아니면 한겨레의 의혹 제기가 더 타당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의 의혹 제기가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렇군요. 일단 감염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때는 보건당국에 알려서 빨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확진자가 나오면 그 동시간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들어가고 밀접 접촉한 자가격리 들어가고 그 사업장은 일단 당분간 폐쇄를 하는 게 적절하거든요. 근데 계속 가동을 했다라는 건 적절치 못했다라고 보고요. 비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작은 거기가 아니라고 봐요. 시작은 우리가 찾지 못한 초발 환자가 이미 한참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는 보는데 그거를 찾아내지 못했던 회사에도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이후의 행동도 적절하지 못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쿠팡부터 해가지고 마켓컬리나 콜센터로도 확산이 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요 기관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을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마켓컬리나 아니면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게 대응을 했어요. 하루 만에. 그리고 그 콜센터 직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근을 했을 때 임상 증상이 있으니까 회사 측에 알리고 그다음부터 스스로 자가격리 들어가고 진단검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치들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 최근에 이 그 사업장에 대해서 방역 지침을 철저히 그래도 나름대로 준수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보건당국에도 적절하게 이제 협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하고는 사뭇 대응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문제는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 코로나 국면에 이혼율이 줄었다라는 흥미로운 기사도 오늘 보도가 됐습니다. 이것도 무슨 얘기일지 함께 보시죠. 이혼율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19.5%, 무려 20% 가깝게 줄었다는 겁니다. 3월에 전국 이혼이 7,298건에 그쳤다. 저는 이것도 많은 것 같은데 작년은 9,071건이라고 하군요. 김영주 의원님,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못하고 더 붙어 있어서 제 생각에 더 싸울 것 같은데 왜 이혼율이 준 거죠? 실제적으로 보면 뉴욕타임즈가 만든 두 개의 새로운 신종어가 있습니다. 코비드 디보스, 그리고 코로나 베이비.
이혼율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미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콘돔이나 이런 말하자면 임신과 관련된 용품들이 말하자면 피임 용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IMF를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이혼율이 높아지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3월 달에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뭐 9천 건 넘었으니까요. 한 19% 가까이가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법정에 나와야 되고 동사무소 가야 되고 구청에 가야 되고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의 어려움들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 이혼보다는. 저기 구청 가기 그러니까 그냥 살자 뭐 이거라는 거예요. 네. 근데 자세히 보면 코로나가 끝날 즈음에 말하자면 언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8월, 9월에 갑자기 높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 좀 이혼율이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급, 월급으로 겨우겨우 저축률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코로나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이혼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소상공인이나 어렵습니다만은 미국에 비해서 사회적인 안정도가 높다라고 하는 측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의료 혜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한 이번의 경우에는 코로나 K 방역처럼 국민들 스스로가 뭔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 기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이혼 사회적 갈등과 서로의 싸움, 상처를 좀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혼율이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위기 앞에서 이 위기의 부부들이 서로 단결을 했다, 보듬어줬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